1, 20분 동안 충북 중북부를 강타한 우박에 12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과 자동차도 성치 않았습니다. 충북의 구제역이 종식 선언을 위한 최종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년여 만인 구제역 확산은 청주와 증평 11개 농장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경제수석 자리를 신설해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밖의 깜짝 파격 인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충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10분에서 20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피해는 물론 집과 자동차까지 파손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농가주택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이 쏟아집니다. 주차장과 집 앞 도로에 마치 눈처럼 하얗게 쌓였고 밭고랑이도 얼음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게? 야, 뭐 이런 난리가 있냐 이게? 야, 평생 처음 봤네. 평생 처음 봤어. 지난 11일 오후 2, 3시쯤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성으로 떨어졌는데 큰 것은 골프공만에 무서울 정도였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우박이 와도 실적 떨어지는 거 봤지? 그렇게 오는 건 나 처음 봤어.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크기는 어제 보니까 맞으면 죽을 정도로 이런 게 삽으로 퍼내도 퍼낼 정도로 왔었어요. 집중호우와 함께 쏟아진 우박은 갑작스레 없던 물길을 만들고 마을을 얼음밭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앞에 얼음 이만해, 자주하네 이만한 게 이 문 앞에 나올 수가 없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5시까지는 여기까지 얼음이 쌓여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었어도 얼음 알갱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머니, 우박이 언제 떨어진 건가요? 어제 떨어졌는데 아직도 안 녹고 이렇게 있어요. 때 아닌 6월 초여름 우박으로 농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확을 앞둔 고추는 짓 이겨진 채 땅바닥에 떨어졌고 고추대는 허리가 잘렸습니다. 익어가던 사과는 파랗게 질려 과수원 바닥에 나뒹굴고 잎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박이 쏟아졌던 참깨밭입니다. 1m의 피복 비닐에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생겼고 어느 골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만큼 자랐던 참깨는 다 부러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진 곳은 비닐하우스든 자동차든 성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날라고 애지중지하게 키워놓은 게 그냥 하나도 없이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동네가 다 초토화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한 10분 정도만 더 왔으면은 모든 지붕과 하나도 남아남는 게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팔순 노인조차 처음 겪는다는 커다란 우박 덩어리의 습격.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대기 불안정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공으로는 북부권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있고요. 지상으로는 이 따뜻한 남서풍 기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려쪼이고 그 결과로 지표면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 상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우박을 동반한 격렬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면적은 충북에서만 300여 농가에 120헥타르. 지자체마다 접수를 받고 있어 피해 면적은 더 늘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에서 재발한 구제역이 추가 확산 없이 이번 주 중 종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주방역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상이 없으면 발생 한 달여 만에 국내 우제류 이동 제한은 완전히 해제됩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구제역 8건이 연쇄 발생한 청주의 가축 사육 밀집 지역입니다. 이동 제한이 걸려있는 한우 농장에서 항체 검사를 위한 체혈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3km 이내에 있는 224개 농장의 우제류 1,900여 마리. 3주 넘게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 제한 해제 요건을 갖춘 겁니다. 백신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구제역 감염으로 생긴 항체와 남은 바이러스는 없는지 검사해 최종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4일 정도까지 시료 채취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 한 15일에서 16일까지 최종 검사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청주보다 이틀 먼저 추가 발생이 멈춘 증평방역대는 지난 10일 농장 간 소 이동을 제외한 이동 제한이 풀렸습니다. 증평과 괴산 지역 우제류 농장 158곳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은 평균 98.8%를 기록했는데 특히 소는 99.4%로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감염 농장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주 방역대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체 다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는 조금 놓죠. 이제 소독도 여기서 시에서 이렇게 도로 해주는 거 말고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 안에 소독을 했었거든요.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재발한 건 지난달 10일. 추가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이 대부분 충족된 만큼 청주 방역대 검사가 무사히 끝나면 O형 구제역은 한 달여 만에 종식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폐쇄됐던 충북도 내 8개 가축 시장도 재개장에 대비한 청소와 소독이 진행 중입니다. 청주가 해제되면 우리나라 전체 구제역 방역대가 없어지는 건데요. 농식본부에서 심각 단계인 상태를 안심으로 다 전환하고 평시 방역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청주와 증평에서 매몰된 가축은 소와 염소 1,571마리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농장에 백신 접종 소홀을 원인으로 보고 접종 확인 농장 수를 기존 2배인 전체의 8%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 밀집 사육 지역의 경우에는 표본이 아니라 전체 농장에 대해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셈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충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부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1대 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풀꿈 환경재단과 미호강 주민하천관리단 등이 미호강 유역관리에 주민 주권을 선언하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거버넌스를 강화하라고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미호강 오염원 감시와 정화 활동을 펼쳐온 이들 시민단체는 청주 서문대교 아래 무심천에서 미호강 유역 관리 주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자연과 인간, 상하류 지역이 공생하기 위해 각종 하천 사업에 유역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89km 구간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 오염원 차단과 유량 증가, 친수 공간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경제수석보좌관에 김학도 전 차관을 임명합니다. 지사와 비슷한 차관급 인사를 4단계나 낮은 4급 상당의 보좌관으로 쓰는 이른바 파격 인사인데요. 김영한 지사는 최고의 인재를 모셨다는 데 반해 시민단체는 원칙을 깨는 인사라고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석인 정무보좌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경제수석 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과 경제부문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신임 경제수석 보좌관으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1년 3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내고 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지사의 청주구 후배로 김 지사가 지난해 취임한 직후 1급인 경제부지사를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명할 자리는 4급 상당의 보좌관. 차관이 도지사와 비슷한 직급임을 고려하면 4단계나 낮은 자리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입니다. 본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직급이나 이런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는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 후보자도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도립대 혁신의 그런 차원에서 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은 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인사의 원칙을 깨는 파격 인사라고 우려했습니다. 자기와 인맥이나 항맥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검증이 됐다는 식의 매우 독단적이고 문제 있는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평가를 엄정하게 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지역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6년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달성을 공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2021년 70.1조 원인 지역 내 총생산이 2026년에는 84.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과 레이크파크, 투자 유치 등 창조적 혁신을 통해 부족한 나머지 15조 원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설정한 GRDP 100조 원 목표는 1인당 도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괴산군의회가 국가 차원의 꿀벌 실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괴산군의회는 꿀벌 실종은 양봉산업을 넘어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면서 양봉업 피해 조사와 보상, 양봉직불제 시행과 밀원식물 조성 확대 등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60억 마리, 올해는 20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져 과수농업 현장에서는 임대용 벌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증평군의 인구와 출생 증가율이 충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증평군의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37,342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5월 대비 339명, 0.92%가 늘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증평군의 출생은 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가 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도내에서 출생 인구가 늘어난 곳은 증평 외에 충주, 제천, 청주 등이었습니다. 이달 말일부터 업소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변경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청주페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 제한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부 대형 주유소, 또 본사 직영 편의점 등 764개 업소로 전체 가맹점의 2% 정도에 해당됩니다. 지난해부터 청주 오송읍에서 시범 운행된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어제 현도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청주시는 서원구 현도면 지역에 어제부터 11인승 솔라티 4대를 투입해 고정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송을 넘어 현도면에서 본격 운행에 들어간 수요응답형 콜버스는 오는 8월까지 청주 12개 읍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요응답형 청주 콜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콜택시처럼 운행되는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청주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어제 연구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어 청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중앙공원에서 명암유원지와 상당산성을 거쳐 초정행궁까지 야간 경관을 조성해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과 운천근린공원, 무남생태공원 등 3개 공원은 역사와 직지, 자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 경관 테마파크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양의 다목적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단성면 상방리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147억 원을 투입하는 단양군의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관련 예산을 수립해 내년부터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단양군은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규모 과다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 심사에서 고배를 마셔왔습니다. 영동군의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액화수소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102억 원을 들여 영동읍 계산리에 하루에 버스 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1.2톤 용량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이 액화수소의 공급을 책임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해 국가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으로 냉각해 800배나 부피를 줄일 수 있어 기존 충전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 인구정책의 하나로 제천 지역 8개 기관이 고려인 등 재외 동포 정착 지원에 나섭니다.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교육청, 세명대, 또 제천서울병원과 상공회의소 등은 협약을 맺고 취업과 의료, 교육, 치안 등의 분야에서 동포들의 지역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대안으로 고려인 등 재외 동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인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